미국 대선 개표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의 승리가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는 미국 대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기술주 중심으로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불복 가능성을 내비쳐서 혼란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세계 경제에 어떻게 달라질지 살펴보겠습니다.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박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앞서 저희 소재영 기자의 리포트를 통해서 국내외 증시 상황부터 살펴봤습니다. 개표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은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뉴욕 증시는 부양책 기대감 때문인지 일제히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IT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배경 짚어주시면요. 네, 뉴욕 증시에서 바라볼 때 가장 이상적인 이번 미국 대선의 결과, 그동안에 여러 번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만 그것은 대통령 후보로는 민주당의 바이든이 당선되고 또 미국 국회는 공화당이 장악을 해서 여소 야대의 서로 균형과 견제되는 이 전국 구도가 됐으면 좋겠다. 이것이 뉴욕 증시의 바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최종 결론은 나오지 않았지만 뉴욕 증시의 이 바람이 이 희망이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듯한 그런 지금 모양새예요. 우선 이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이 매직 넘버에 4석이 모자란데 만약에 네바다에서 이기게 되면 이제 과반수인 720석을 확보해서 당선 선언도 할 수 있을 그런 일단 상황까지 갔어요. 네. 거기다가 또 하나 주목할 대목은 이 미국의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특히 상원이 주목되는데요. 상원이 훨씬 하원보다도 힘을 더 많이 갖고 있거든요. 이 상원에서 당초에는 민주당이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공화당이 의외로 선전해서 공화당이 지배할 수 있다. 이런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뉴욕 증시가 왜 대통령 바이든 그리고 이 국회는 공화당의 그 여소야대를 원했냐면요. 첫 번째, 바이든 대통령의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대대적이고 공격적인 부양책. 약 4조 원 이상 돈을 풀을 수가 있다. 앞으로 또 더 풀 것이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화급한 경기에 불을 끄는 데는 바이든 후보가 훨씬 나을 수 있다. 이런 전망이 하나 있었고요. 이제 또 하나 이 바이든 후보가 됐을 때 사실 월가에서 걱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잘 아시는 대로 세금을 많이 걷는 대통령. 들어서자마자 증세를 하게 되면 기업들의 자금 부담이 늘어나서 그러나 주가가 떨어지지 않겠는가 이랬는데 이 상원에서 공화당이 과반을 차지하는 것이 확실시 되어 감으로써 이 바이든 대통령 마음대로 그렇게 세금을 올리는 문제가 쉽지 않아졌어요. 그런 것이 균형이 갖춰졌고 특히 기술주가 많이 오른 것은요. 대선과 동시에 치러진 이 주민 투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각종 주민 현안들 투표도 많이 이루어지는데 실리콘밸리 쪽에서 우버 같은 이런 운전 공유업체 있지 않습니까? 공유업체 기사들을 노조로 볼 것이냐 아니면 개인 독립체로 볼 것이냐. 노조로 보게 되면 기업의 부담이 굉장히 커지는데 이 투표에서 노조로 보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IT 업체들이 고용하지 않아도 된다. 거기에 IT 업체들이 아주 폭발적인 환영 장세를 보인 지금 현재 뉴욕 증시 상황 또 세계 증시 상황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이런 분위기로 이끌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증시도 오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든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떤 종목들인가요? 예, 코스피도 미국보다는 좀 덜하지만 그 오전 개장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는데요. 특히 이제 바이든의 당선에 힘입어서 그 분야가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 분야의 이 산업들의 주가가 많이 오르는데요. 가장 두드러진 것은 역시 2차 전지주입니다. 배터리주죠. 배터리주는 바이든 대통령이 약속한 재생에너지, 환경보호 경제정책에서 가장 화급한 그리고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하는 이런 기대가 작용을 했고요. 바이오 산업은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의 전임자였죠. 자기가 부통령할 때 대통령으로 모시던
오바마가 추진해왔던 오바마 케어. 오바마 케어를 하면서 약 가격을 대폭 떨어뜨리게 됩니다. 공약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바이오가 지금 바이오시밀러라고 그러니까 복제약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가격이 싸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셀트리온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 쪽이 이 미국 수출이 늘어날 것이 아닌가. 네. 정작 미국에서는 바이오주가 떨어지는데 한국 바이오주가 뜨고 있는 상황. 그다음에 OCI가 저게 동양화학인데요. 저런 데는 태양광을 만드는 소재. 태양광에 대한 집중 투자가 있을 거다. 그러나 정권 시장에서 테마주, 관련주 이것은 상당히 과학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기보다는 분위기를 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오른다고 해서 부하 내동 매매를 하는 것은 좀 조심할 필요도 있다. 좀 더 깊이 논리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트럼프와 바이든의 대결로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 미국 유권자들은 경제를 최고의 화두로 꼽았는데 지금 두 후보가 아직까지는 경쟁 중입니다. 바이든 후보가 조금 유리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만. 근데 만약에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 앞으로 4년 동안 바이든오믹스라고 할까요? 경제 정책은 어떤 식으로 끌고 갈까요? 예, 출구조사, 첫 번째 출구조사에서 미국 유권자들의 대부분이 상당수 약 한 35%죠. 첫 번째 프라이어리티, 가장 중요한 것으로 경제 문제, 경제 회복을 꼽았다라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사실 생각보다도 미국 경제가 좀 더 심각하고 미국 국민들이 경제 회복에 대한 간절한 소원을 갖고 있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 후보를 아주 압도하고 앞설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이 좀 엇나가서 거의 지금 시소 게임 아주 근접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어떤 그 결과를 낳은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바이든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또는 트럼프 대통령이 막판 뒤집기로 한다고 그러면 두 지도자 모두 경제에 상당히 방점을 두어서 정책을 꾸려나가지 않겠냐. 이게 첫 번째 기대와 전망이고요. 또 그렇다면 각각의 후보들은 어떤 정책을 펼까? 바이든 후보는 우선 마치 그 전임자였던 그 민주당의 오랜 선배였던 루스벨트 대통령 같은 분이 해왔던 또 오바마 대통령이 12년 전에 해왔던 그런 방식의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을 펼 것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정부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하해서 어려운 계층 또 취약한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하할 가능성이 있고요. 세금을 올리려고 하겠습니다만 그 대목은 야당의 반대로 당분간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고 그러면 이번에 이 지지를 등에 업고 더 강력한 세금 인하 정책, 소득세와 법인세를 낮추면서 중국을 향한 강력한 통상 개방, 무역 수지 적자 보전책을 요구하는 그런 뚜렷한 정책 방향, 특히 산업 정책 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의 꿀뚝 산업 제조업 위주, 그리고 바이든 후보는 환경 산업, 또 그린 뉴딜 이런 쪽에 훨씬 더 무거운 방점을 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투표가 끝났는데도 개표에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이후에도 당분간은 좀 혼란이 지속될 것 같은 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개표 중단 소송을 내고 일부 주에서는 좀 재검표까지 그런 요구한 상황입니다. 당분간 이렇게 혼란이 이어지면 경제에도 미친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금융시장, 특히 뉴욕 증시 같은 곳에서 가장 불안해하는 것이 불확실성입니다.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서로 나쁜 일이 있어도 그것이 현실화되면 그것을 이제 회계학에서는 손비를 떨어버린다고 그러는데 떨어버리면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데 누가 대통령이 될지 또 앞으로 어떤 악재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함부로 투자를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이 정권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을 가장 나쁜 악재로 보는데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대통령 선거가 끝났는데도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지를 모르는 이런 상황이 좀 길어진다면 상당한 악재가 될 것으로 보여요. 물론 일각에서는 그동안의 이 하방 리스크가 선반영이 됐다라고 낙관적인 주장을 하고 있고 무디스 같은 신용평가 기관에서도 미국이 질서 있는 혼란을 할 것이다. 잘 수습해 낼 것이다라고 보긴 합니다만은 만에 하나라도 폭력 사태나 총격 사태가 생겨서 미국이 두 쪽으로 나눠진다고 그러면 네. 그야말로 세계 경제가 아주 급격하게 악화될 수도 있는 그런 대목에서 우리 지금 한국은행도 비상팀을 운영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좀 예의주시해야 될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미국은 그렇고 우리나라에까지 불똥이 튈 가능성도 있을까? 2000년도에 이제 엘고하고 부시하고 소송전에 돌입했을 때 폭락했던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2000년도 11월 7일이었습니다. 당시 저도 미국 현장에 있었었는데요. 그 당시의 상황이 지금하고 너무나 똑같습니다. 네. 지금 만약에 바이든이 네바다를 이겨서 270석이 된다면 딱 절반, 과반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벌써 20년 전, 2000년 11월 달 당시에는 271대 268 이런 식으로 지금보다 한석 많은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때도 아주 아슬아슬한 차이였지만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 표 차이가 2,700석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당시에 엘고 부통령이자 당시 대통령 후보가 재검표를 요청했고 재검표 중에 표가 민주당의 엘고 표가 더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대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고 대법원에서는 이 나라가 어지러우니까 또 재검표하면 또 재검표를 해야 될지 모르니까 재검표를 중단하라. 이래서 무려 38일 동안 후임자를 결정하지 못한, 당선자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이 당시에 우리나라 정권시장에는 주가가 9% 이상 폭락을 하고 우리나라 수출이 마비되고 상당히 혼란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번 사건도 지금 일단 재검표 신청을 해놨단 말이죠. 또 투표 중지를 해놓은 것은 지금 새로 오는 우편 투표를 개표하지 말자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가만히 있지 않을 그렇기 때문에 네. 그때보다 더한 혼란상으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 예의주시해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한은이나 이렇게 우리 금융당국, 경제당국도 좀 대책을 마련을 해놓고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연일 비상경제팀을 가동을 하고 있고요. 수시로 변동성 상황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20년 전 상황하고 지금하고는 크게 다른 게요. 그때는 우리가 만성적인 좀 재정 적자, 특히 경상수지 적자로서 우리나라의 달러가 크게 부족하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가 거의 4천억 달러에 육박을 하고 있고 또 통화 스와프 협정, 최근에도 중국과도 맺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단기적 불확실성에 크게 흔들릴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일시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할 자세도 돼 있고 그 공급 능력, 자본을 투자할 수 있는 능력도 충분하다. 그러나 다만 미국 사태가 혹시 내전 사태로나 또는 총격전까지 갔을 때까지도 우리가 최악의 경우는 항상 대처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신용평가기관 무디스의 주장대로 미국이 무질서한 것 같지만은 근본적으로 법치 질서 속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위기라기보다도 이 어려움도 무난히 겪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당시의 표차보다는 지금 약간 8,000표 표차가 나죠. 네바다에서. 그때보다는 표차가 조금 더 크다. 그래서 그때 상황보다는 조금 낫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선거 이후에 미중 관계는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궁금한데 사실 중국이 선거 전까지는 좀 거리 두는 모습이었거든요. 현재는 좀 어떤가요? 중국의 공식 입장, 그러니까 외교부라든지 중국 정부기관은 일체 미국 선거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외신 기자들이 국무부 대변인에게 미국 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러니까 미국의 내치 문제고 내정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말이 없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중국의 일부 언론 매체들이 그동안의 미중 관계의 악화에 따른 또 감정이 쌓여 있어서 후진국이나 있을 개발도상국이나 선거운동을 불복한다든지 참으로 엉망진창이다. 또 선거 결과 불복이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해서 후진국의 지도자라고 좀 비아냥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중국은 꼬리를 내리고 미국의 일거수일투족 변화상에 예의주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내용도 좀 볼게요. 기후 쪽으로 파리 기후협약에 바이든은 다시 가입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히면서 어떤 종목들이 좀 종목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 어떤 분야가 좀 수혜를 입을지도 좀 짚어주시죠.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네. 경제정책적으로나 사회정책적으로 가장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만약에 바이든이 당선이 된다면요. 예. 바로 파리 기후협약을 들 수가 있습니다. 저 파리 기후협약은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모시던 전임
오바마가 직접 추진해왔고 또 바이든도 부통령으로 직접 기여했어요.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오면서 무력화시켰고 이번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최종적으로 파리 기후협약에서 탈퇴하는 서명까지 했거든요. 예. 아주 마지막까지 파리 협약을 저주를 한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민주당이 집권을 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부활시키게 되는데요. 파리 기후협약이라는 게 탄소를 많이 배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기업들의 탄소 배출량이 세계 6 내지 7위가 되고요. 또 우리 산업에서 탄소 배출량이 차지하는 전체 에너지에서의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의 비중이에요. 그런 면에서 파리 기후협약이 체결된다면 탄소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제품들이 당장에 외국 수출 길이 막힐 수도 있다. 또는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가 급격하게 줄어들 수 있다. 이런 면에서 파리 기후 협약에 대비한 기업들의 대책이 굉장히 시급할 것으로 보이고요. 바로 이 대목에서 파리 기후 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2차 전지라든지 또는 태양광, 대체 에너지 이런 쪽이 지금 상당히 관심을 끌고 있고 수요를 모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바이든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하루아침에 친환경으로 모든 산업의 구조를 바꾸기에는 부담이 클 테기 때문에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할 것으로 보면 다만 방향은 친환경의 방점이 세게 찍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미국 대선이 워낙 빅 이슈긴 하지만 저희가 관심을 쏘는 또 다른 선거가 있습니다. WTO 사무총장 선거인데 그래서 대선과도 연관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당선이 된다면 본인의 고집을 위해서라도 또 WTO와의 경쟁 관계 를 위해서라도 우리나라 유명희 후보를 계속 고집을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유명희 후보가 당선이 되든지 아니면 미국과 유럽, 중국이 분열을 해서 새 후보를 못 내든지 그 두 개 중에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이 바이든 후보, 민주당 후보들은 물론 미국 국익에 가장 우선으로 하는 미국 사람이지만은 그 접근 방식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처럼 미국 우선주의, 미국 일방주의가 아니라 여러 나라를 끌어들이는 방식이거든요. 그렇다면 특히 유럽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명희 후보 대신에 나이지리아 후보 쪽을 선택을 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